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처음 듣고 당황하시는데요. 사실 50대 이후에는 10명 중 2, 3명이 경험하는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신장이나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등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백뇨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백뇨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팥, 즉 신장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몸의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치 정수기 필터처럼 노폐물은 빼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소변으로 거의 배출되지 않아야 해요. 마치 귀중한 보석을 채로 걸을 때 보석은 남기고 모래만 빼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필터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뇨예요. 정상적인 사람도 하루에 150mg 정도의 극소량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300mg 이상 나가게 되면 의학적으로 단백뇨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단백뇨는 그 자체가 병이 아니라 우리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열이 나는 것처럼요. 열 자체는 병이 아니지만 몸 어딘가에 염증이나 감염이 있다는 신호잖아요. 그럼 단백뇨는 어떤 신호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하시죠? 단백뇨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시적 단백뇨입니다. 이건 정말 흔한 경우예요. 심한 운동을 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열이 많이 났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것처럼. 몸에 부담이 가해지면 일시적으로 신장의 필터 기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며칠 쉬고 나면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기립성 단백뇨입니다. 이것도 젊은 분들에게 흔한 현상인데 서 있을 때만 단백뇨가 나오고 누워 있을 때는 정상인 경우예요. 이것 역시 대부분 건강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지속적 단백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에요. 지속적으로 단백뇨가 나온다는 것은 신장이나 다른 장기에 실제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원인들이 있어요.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이 대표적이죠.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되는데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고혈압 역시 신장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서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기 발견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뇨가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사실 이것이 단백뇨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요. 단백뇨는 침묵의 신호라고 불립니다.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병 초기처럼 몸에서는 이미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뚜렷한 증상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단백뇨가 심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품뇨입니다.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고 특히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뇨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마치 계란 흰자를 거품기로 친 것처럼 끈적한 거품이 생기는 거죠. 또한 몸이 붓기 시작할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발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혈관 내 삼투압이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소변 검사입니다. 소변에 시험지를 담그는 간단한 검사로도 단백뇨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24시간 소변을 모아서 검사하거나 아침 첫 소변으로 단백질과 크레아티닌의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혈액 검사도 함께 시행하는데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 혈중 단백질 농도 등을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검사 결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 2회, 3회 정도 반복 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단백뇨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단백뇨가 확인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단백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 원인 치료입니다. 만약 당뇨병이 원인이라면 혈당 관리가 최우선이에요. 혈당을 잘 조절하면 신장의 추가 손상을 막을 수 있고 때로는 단백뇨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원인이라면 혈압 조절이 핵심이죠. 특히 ACE 억제제나 ARB라는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면서 동시에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단백뇨가 있는 분들에게 자주 처방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첫째, 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차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예요. 김치, 젓갈류, 라면, 가공식품을 줄이고 조리할 때는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해 보세요. 둘째,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단백뇨가 있다고 해서 단백질을 아예 안 먹으면 안 돼요. 오히려 양질의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1kg당 0.8g 정도가 적당해요.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세요. 넷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주 3, 4회 30분 정도가 적당해요. 다섯째,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세요.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단백뇨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과연 이런 관리를 통해서 단백뇨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나요? 단백뇨의 경과는 원인과 관리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시적 단백뇨나 기립성 단백뇨의 경우 대부분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인한 단백뇨는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워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진행을 늦추거나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꾸준한 관리를 통해 신장 기능 악화를 현저히 늦출 수 있거든요. 정기검진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뇨가 있는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이를 통해 신장 기능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치료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신호들이 있어요. 갑자기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심한 부종이 나타나거나 숨이 차거나 심한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단백뇨는 무서운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이에요. 이 신호를 잘 읽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단백뇨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첫째, 단백뇨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둘째, 조기 발견과 원인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셋째, 근본 원인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이 관리의 핵심입니다. 넷째,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가볍게 넘기지도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